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트루라이트 바른가치 교육센터에서 장애 아동 청소년에게 맞춤형 성품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 김복기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한 분 한 분 고민들을 나누면서 강의를 진행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학부모님들의 개개인의 사정과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듣고자 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최대한 궁금해하셨던 점들을 사전에 질문으로 받아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성교육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양육자인 부모님들께서 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하는지 앞서서 왜, 무엇 때문에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과 관련된 사건, 사고나 성적인 이슈들이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 부추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에 대한 고민은요, 사실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십니다.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주제를 정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성교육은 크게 2가지 방향성을 갖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성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유방임적인 교육인 세이프 섹스 교육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나 성교육 관련 기관에서 안전한 성교육이란 주제로 세이프 섹스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서로 사랑하고 동의만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성적인 행위의 결정뿐 아니라 피임과 관련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콘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피임약은 어떻게 복용하는지에 관련된 피임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공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이프 섹스 교육의 대표적인 핵심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청소년인 학생들이 성적인 모든 행위를 스스로가 결정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호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동의를 했다면, 임신이 안 되도록 피임만 잘 할 수 있다면 청소년의 성관계는 괜찮을까요? 구체적으로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고 피임에 대한 교육 등과 같이 성행위적인 것에 더 열중하는 교육. 만약 성관계를 했다면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가르치는 교육.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안전한 성교육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다른 방향성의 성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 시기에는 절제와 통찰력, 분별력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는 앱스티넌스 교육인데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바 따르면 미국 학부모님들의 90% 이상이 앱스티넌스 절제 교육의 핵심인 소중한 가치를 알아가는 내 마음을 더 쓰는 교육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성적인 충동이나 호기심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개인적인 특성에 맞게 어릴 적부터 건강하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 그 가치를 알게 하고 아직 분별력과 통찰력이 부족한 만큼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로 앱스티넌스 절제 교육입니다. 이렇게 현재 성교육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내 몸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이프 섹스 교육과 이 시기에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은 충분히 인정해 주되 가족 안에서 소중한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고 그런 소중한 자신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을 가르치는 앱스티넌스 교육, 이렇게 2가지 흐름, 방향으로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양육자이신 부모님들이 아이와 성에 대해 얘기하고 가르치시기 전에 우리 자녀가 먼저 어떠한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면 좋을지 부모님들의 성 가치관과 생각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장애라는 특수성을 지닌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은 비장애 아이들과 다를까요? 각각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성교육에 대한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주제를 정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육 전에 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앱스티넌스 교육, 절제 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강조하는 강사입니다. 먼저 제 교육적 가치대로 성교육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교육 강사지만 성교육이란 말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성교육,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Sex Education. 어떠세요? 영어로 들으시니까 행위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나게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성교육이란 말 대신 성품, 성교육이란 말을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제가 하는 교육은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먼저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성품에 대한 성품, 성교육입니다. 성을 한자로 풀어보면요, 마음심과 날생이란 한자가 합해져서 한자로 성품 성이라고 읽습니다. 한자의 풀이처럼 생명을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교육이 제가 하는 성품 성교육입니다. 부모님들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작하셔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 생명의 첫 시작, 출발이 엄마와 아빠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이고, 그 가족 안에서 양육자이신 부모님과 나의 형제 자매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든든한 조력자이며 지지자인지 알도록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성품 성교육은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속도와 반응에 따라서 교육적 접근의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교육의 목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품 성교육 시 다루고 싶은 핵심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양육자로서 유의해서 교육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교육의 문을 여는 질문에서부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양육자이신 학부모님께서 또리야, 이리 와봐, 엄마가 지금부터 성교육을 해줄 거야, 잘 들어야 돼, 라든지 또리 이리 앉아봐, 너 성은 뭐라고 생각해? 네가 배운 성은 뭐야? 엄마한테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을 단독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에 유의해 주셔야 해요. 성이란 단독적인 단어 자체가 자녀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루기에는 일단 자녀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교육에 방해가 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의도한 교육이 아닌 헤매는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궁금해하는 자녀에게는 임신의 그 감격적인 순간을 먼저 열어주면서 얘기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리야, 또리가 엄마 뱃속에서 있었을 때를 임신이라고 하는데 너 임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병원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랑 또 다른 심장 소리를 듣는데 이야, 그때 그 감격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벌써 우리 또리가 이렇게 다 커버렸네.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때 이야기 해줘볼까? 들어볼래? 이런 식의 질문이랑 다른 질문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리가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아빠가 분만실에 들어오셨다. 그 분만실에서 엄마랑 너랑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빠가 잘랐는데 갑자기 아빠가 펑펑 우는 거야. 엄마도 당황했지. 알고 봤더니 너가 태어난 그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빠가 울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태어난 배경을 설명해 줬을 때가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많이 전해 듣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행위적인 것들을 정자가 어떻게 만나고 난자가 어떻게 만나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싶어 하시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감이 오시는 거죠, 성교육이.
이때 이 교육할 때요, 더 자연스럽게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고 태아 때 쓰던 초음파 사진, 신생아 사진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장애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단지 이해의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최대한 부드럽고 따뜻하게 수시로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한 남자였던 아빠와 한 여자였던 엄마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의 의미도 알아갈 수 있고요, 자신의 든든한 울타리인 가정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생기게 되고 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사춘기 시기에는 신체적 발달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부모님들이 이때는 더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춘기의 발달 특징상 아이가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아이에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앞전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성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말고요, 사춘기라는 단어도 아이들이 굉장히 좀 거부감 있게 받아들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작정 사춘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요즘 중2병 애들은 다 이렇다는데 라고 대화에 물꼬를 트시는 것보다 잠깐 우리 또리 이리 와볼래? 엄마가 깜짝 놀랐어, 아침에. 왜 이렇게 키가 많이 큰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엄마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시기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성 친구나 연애에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뭘까? 엄마랑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좀 구체적이고 자세한 질문들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시면 추상적으로 여겨졌던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임신부터 출산까지 한 생명으로 태어난 그 존재의 가치, 자신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중함, 그리고 한 가정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나의 자녀가 아들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딸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성별에 감사할 수 있는 교육적 태도, 발달 단계 신체의 성장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자연스럽게 필요에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작정하시고 하시는 교육도 때에 따라서 필요해요. 하지만 성품 성교육은요, 생활 속에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관계 중심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해도 아깝지 않은 부모와 자녀 간의 좋은 관계, 애착의 경험은 일정 기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만큼 다소 느리고 힘드시더라도 본인들의 속도에 맞춰서 지금껏 잘 해왔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제시해준 방향대로 서로 관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적 행위의 문제 등과 같은 성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거에 앞서서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 올바른 성 가치관이 먼저 잘 세워져야 함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성장 발달 중에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사춘기의 특징이다 등등 개개인의 발달 상황이나 성장 속도, 환경적인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가 다 자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행위를 한다라면서 일반화시키기도 하는 잘못된 성교육 접근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적 욕구를 풀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 보호자까지도 위험한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는 듯이 과도하게 보호자를 걱정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등의 사례를 접하신 경험 때문에 자유와 성적 행동에 대한 질문들을 교육 때마다 받습니다. 아이가 왜 자유에 집착하는지, 언제 자위를 하는지, 자위를 하기 전후 행동 변화 등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흔히 식욕, 수면욕, 성욕,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죠.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거나 혹은 너무 섭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한 너무 잠을 많이 자거나 너무 잠을 자지 않는다면요, 마찬가지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욕과 수면욕은 건강, 즉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렇다면 성적인 욕구는 어떨까요?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적인 욕구는요, 지나치게 절제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즉,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은 아직까지 현대의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오히려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해소하는 것이 더 문제적인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들도 제시하시기도 해요. 발달 단계에 맞게 가르치고 옳은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하는 것이지, 성적인 욕구를 자의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는 것은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금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장애 청소년이나 장애 청소년이나 청소년기에는 성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호르몬을 어떻게 내 몸에 건강하게 사용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양육자 부모님께서 할 역할입니다. 동물의 발전기와는 다르게요, 사람은 발전기가 따로 없어요. 충분히 절제하고 조절이 가능하고 이 성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지 꼭 해소가 답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양육자들이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승화시키도록 교육해야 할까요? 먼저 자의 등과 같은 행동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성적인 자극은 더 강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처음 자극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자의 행위를 하게 되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께서는 계속 야단치고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아이에게 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이 교정되지 않아서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 자의하는 행동을 양육자가 직접 목격했다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요, 절대 호들갑스럽게 야단을 치거나 놀라는 표정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행동에 대한 패턴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자유에 집착하는지, 언제 자의를 하는지, 자의를 하기 전후의 행동 변화 등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의 행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심해서라든지 불안해서라든지 혹은 특정한 성행위를 묘사하면서 자의 행동을 한다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미디어를 통해서 음란물에 노출되었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성희롱적인 경험을 했을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제시하는 솔루션 중에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스킨십을 3초간 해주시는 겁니다. 안아주셔도 되고요. 만약 안아주는 거를 싫어하면 손만 잡고 있어도 괜찮아요. 손으로 등이나 가슴을 쓸어 내려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연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오감을 자극하는 놀잇감들을 제공해 주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아이들은 오감을 자극하는 놀잇감을 통해서 자의 행동이 많이 감소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완성된 놀잇감이 아닌 재생산이 가능한 놀잇감, 지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종이를 활용하는 거예요. 종이 하나를 가지고 종이를 접을 수도 있고요, 구겨보기를 할 수도 있고요, 공처럼 만들어서 던져보기도 하고 그 공처럼 만든 종이를 통 안에 넣어보기도 하고, 이런 놀이를 하면서 아이가 계속 만족 지연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종이뿐만이 아니라 클레이 등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냥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요,
종이나 클레이만 그냥 쥐어주고 놀이를 하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이가 혼자 절대 놀지도 않을 뿐더러 혼자 논다고 하더라도 아주 잠깐 그렇게 혼자 할 수 있겠죠. 양육자인 부모님이 혹은 형제 자매가 함께 같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스포츠, 운동이죠. 동성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면 더 좋아요. 땀을 흘리면서 함께 샤워를 하고 함께 샤워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애착 경험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운동을 힘들게 시켜도 자위를 한다라고 고민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든 운동이 아니라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운동을 통해서 애착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운동을 하면서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고요. 동성인 부모와 운동 후에 땀을 흘리고 샤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지콕 몸놀이라고 아시나요? 이불로 김밥 말기, 이불을 이용해서 그네 태워주기든 단순하고 몸을 많이 사용하지만 가족이 함께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놀이들을 하면서 애착 경험이 성적인 행동을 감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욕구가 아닌 그냥 심심해서 자기의 생식기를 만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장애 청소년들은 감각적인 부분이 더 발달하기도 했고 특히 촉감에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우연히 만졌는데 순간적으로 느꼈던 느낌이나 감정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서 제시했던 방법으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위를 해서 얻는 순간적인 쾌락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위 행위 자체를 어른으로 가는 길목의 과정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더디고 생각했던 만큼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제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경우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절대로 못하도록 해야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행동에 앞서서 왜 이러한 행동을 자꾸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평소에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나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이 누구인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장애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육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하실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호르몬의 영향으로 자신과 다른 성에게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한 관심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버리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어느 누구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서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감정을 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고 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인데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지도하셔야 돼요. 아주 단호하게 반복적인 학습과 연습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이 수정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고 학습하도록 교육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교육인데요. 학교나 기관에서 경계교육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특히 성폭력 예방 교육이 대표적인 경계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경계를 이해하도록 교육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제가 계속 반복하죠. 소중한 자신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위 질문과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먼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궁하듯이 묻기 전에 이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놀랬을 아이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세요. 물론 지금 예시를 든 행동은 잘못된 행동임은 확실해요. 먼저 살펴야 할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하는데요. 왜와 어떻게 란 질문은 답변이 다르게 나옵니다. 변명할 것인지 거짓말을 해서 엄마의 추궁을 피할 것인가, 아이도 그 상황과 엄마의 표정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왜 그랬어? 라고 추궁하듯이 하는 질문은 더 그 문제 행동을 회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오픈형 질문으로 아이의 양심에 호소하는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눈높이에 맞게 시선을 마주치고 두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감정을 최대한 섞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한 행동이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한 행동이었을까? 우리 똘똘이는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화를 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화를 내면 자신의 잘못을 아이 스스로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화가 나고 당황스럽고 울분이 터지시더라도 지금껏 인내하셨던 것처럼 먼저 모두가 알게 된 상황에 더 당황할 아이의 모습을 먼저 봐주세요. 왜 그랬는지 상황을 보셔야 행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잘못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단호하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안심시키고 양심에 호소하는 오픈형 질문으로 정확하게 잘못한 부분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단호하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옳은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교육과 학습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학습시키신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반드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칭찬하고 일방적으로 격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노력하는 모습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그 행동이 수정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왜곡된 생각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자 청소년들이 생리 전후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하신 질문인 것 같아요. 생식기의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자꾸 만진다거나 긁는다거나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생리 전후 기간과 생리 기간에 생리혈이라든지 질 분비물 등의 영향으로 생식기의 불편감을 느끼면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단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죠. 일단 청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여자의 생식기는요, 요도와 항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균에 더 잘 노출되기도 하지만 적정하게 산도를 유지해서 스스로 이러한 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하는데요. 이것을 자정작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정작용에 좋지 않은 청결관리법이 있습니다. 생리 기간에 욕조 등에 몸을 직접적으로 담궈서 씻는 것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아요. 욕조 목욕을 좋아하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특히 생리 기간에는 생식기가 물에 오랜 시간 담겨져 있는 것은 좀 피해 주셔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씻지 않도록 하면 안 됩니다. 여자의 생식기는 항문과 요도 등 배설기관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샤워를 통해서 매일 흐르는 물에 세정제를 활용해서 씻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정제로 직접적으로
생식기를 닦는 행위만 조심한다면 음모 부분이나 사타구니 등은 충분히 닦아내질 수 있도록 물로만 닦는 것보다 순한 세정제나 여성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서 씻도록 교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으로 된 속옷을 입히시고 생리대는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반드시 교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 시기에 거들이나 드로즈 형태의 사각 팬트를 권하기도 하는데 꽉 낀 속옷은 생식기에 더 불편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교육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리대도 종류별로 사용해 보도록 하고 아이가 가장 불편감을 덜 느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적당한 것을 찾아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생리 기간에 착용하는 생리대 때문에 불편감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특정 행동에 있어서 정확한 원인을 먼저 파악하신 후에 해결에 대한 노력을 하실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모든 답이 될 수 없지만 아이들의 특징에 맞도록 교육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교육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부류의 꼰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주장만 맞다고 우겨대는 꼰대, 남의 말은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꼰대죠. 또 하나는 어른으로서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을 말해주는 꼰대. 꼰대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꼰대라는 비유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어른으로서 아동 청소년 시기에 배우고 학습해야 하는 마땅한 도덕적 가치 등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도록 꼰대라는 플레임으로 어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혹은 잘못된 문제나 행동을 교정하면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꼰대라는 표현의 불편감과 두려움에 아이들을 자유방탕하게 그냥 모르는 척 놔두는 것은 아닌가. 정확한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내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양육하는데 요즘 말로 꼰대면 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장애 청소년을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께 많은 부분 배워야 할 점들을 교육장에서 종종 발견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기쁘고 힘든 점이 물론 함께 공존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흘린 눈물과 엄청나게 인내하고 노력하던 시간들이 나 자신을 위한 보상 때문이 아니었음을 현장에서 수없이 만나뵀던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누구에게 자랑을 삼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고 그 선물 같은 아이들을 올바른 가치가 확립되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직면하고 그것들을 잘 승화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고자 오늘 이 시간을 포함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노력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안에서 부모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장 편안하게 5초에서 10초 정도 우리 아이와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매일 안아줘 보십시오. 왜? 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라는 양심에 호소하는 질문을 하시는 연습을 매일 해보세요. 여태껏 해오셨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든든한 부모님들로 더 발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교육을 마칠까 합니다. 대면으로 만나면 더 많은 질문에 답할 기회가 많았을 텐데 그 점은 조금 아쉽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